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오늘은 시기능 이상 파트에서 출제되는 AC 대 AB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둘 중에 매년 번갈아서 하나씩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둘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공식을 둘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AC 대 AB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AC 대 A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 자극에 대한 조절성 폭주 발생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C라고 하면 조절성 폭주라고 할 수 있고요. 조절성 폭주. 그리고 밑에 A는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안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고시에서는 시기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약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 약어 크게 한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도 충분히 말하는 표기나 결과값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AC 조절과 폭주가 더 합쳐져 있으니까 조절성 폭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A는 조절을 뜻하는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자극되었을 때 조절이 이완될 수도 있고 조절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극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폭주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주라는 것은 가까이 볼 때만 일어난다. 가까이 볼 때 눈이 모이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말고도 조절이 개입되게 되면 눈은 또 폭주하거나 또 조절이 풀리게 되면 눈은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의 정상 기대값은 한 2에서 6 정도, 2대1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보통 4에서 6 정도를 보통 그 정상 기대값으로 보고요. 보통 1, 2 정도 되면 낮은 거, 8 이상 되면 높은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숫자 1, 2 차이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 4대1 정도 되면 가장 편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1디옵터 조절 자극됐을 때 4프리즘만큼 폭주하는 것은 정상값이다 라는 겁니다. PD를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한 6 정도까지도 봐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4에서 6까지는 정상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거리로 볼 때 조절과 폭주와 축동은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근견반사 또는 근접반사 이런 얘기로 용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조절이 개입된다. 가까이 보거나 마이너스 렌즈가 눈에 추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즉 망막보다 초점이 뒤로 밀렸을 때, 원시화 됐을 때 조절에 개입되게 되면 수정체만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폭주, 눈모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조절이 풀리게 되면 모였던 눈이 폭주되었던 눈이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 벌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모였다가 풀릴 수 있지만 정면으로 보고 있다가 직전방을 보고 있다가 더 바깥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크게 많이 벌어지거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웬만하면 다 제자리를 찾아오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현상을 빠르게 체크하게 되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위를 원거리와 근거리로 구분하게 되는데, 원거리 사위는 긴장성 폭주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즉
우리가 폭주의 요소 4가지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긴장성 폭주량이 많으면 우리가 원거리에서 눈이 모일 가능성이 높고, 긴장성 폭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눈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긴장성 폭주가 일정하게 개입되면 정위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원거리 사위는 긴장성 폭주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거리 사위는 ACDAB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리를 볼 때는 조절을 하게 되는데 조절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폭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론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산 ACDAB라는 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경사 ACDAB라고 하는 공식 2가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경사 또는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옛날 고전적인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전적인 표현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는 혹여나 학교에서 헤테로포리아법이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레디언트법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 ACDAB는 사위량을 가지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의 사위량, 거리별 사위량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위의 영어 명칭인 헤테로포리아를 그대로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레디언트가 영어로 경사도, 변화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된다는 말은 조절이 개입되거나 이완됐을 때 변화되는 양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 ACDAB와 경사 ACDAB 2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식 2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계산 ACDAB라고 할 수 있는 헤테로포리아법입니다. 헤테로포리아법. 자, 원거리와 근거리 사위량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그 공식에서. 그리고 PD 값을 보정을 해서 PD 값을 보정한단 말이 그냥 PD 값을 추가로 더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계산 공식, 완벽한 계산 공식으로만 판단한다 그래서 계산 ACDAB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위량은 원래 이제 얘기할 때는 커버테스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롭터가 좋아지면서 다양한 사위검사법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 사위검사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커버테스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고, 근견 버전스, 가까이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버전스 폭주 계산값이나 조절 레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거 2개의 영향을 받아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판단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공식을 보게 되면 밑에 근거리 버전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근거리 사위를 측정할 때 검사거리 있죠. 검사거리를 가지고 검사거리의 역수를 취해서 버전 디옵터화 시키면 그 값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0cm에서 근거리 검사를 했다 그러면 분모가 2.5 디옵터가 되는 거고, 내가 33cm에서 검사했다 그러면 분모가 3 디옵터가 되겠죠. 이렇게 근거리를 보게 되는 검사거리값. 왜? 가까이 보게 하는 순간 이미 폭주가 개입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에 넣고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사위량에서 원거리 사위량을 빼주시면 돼요. 근거리 사위량 빼기 원거리 사위량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거 계산한 거에다가 뒤에 PD를 더해주는데 센티미터 단위의 PD 값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D가
PD가 60mm다 라고 하면 60을 그대로 더해주는 게 아니고 6cm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6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서 틀리는데, 만약에 사위가 내사위였으면, 이소였으면 플러스 부호를 사용해서, 만약에 내사위 10프리즘 이소 10프리즘이었다 그러면 플러스 10으로 쓰면 기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엑소 10이었 엑소라고 되어 있으면 외사위였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시면 된다. 만약에 엑소 10프리즘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넣고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실수하거든요. 실수해서 공식 값이 틀려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만 풀어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이 부호 쓰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PD가 60mm인 사람, 원거리 사이가 2프리즘 엑소고요. 엑소라고 되어 있으면 외사위라고 볼 수 있겠고, 근거리 사이는 10프리즘 엑소, 얘도 외사위네요. 외사위라고 되어 있고, 근거리는 40cm에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런 내용,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냈다라고 했을 때 공식에 넣게 되면 근거리 디옵터는 40cm니까 2.5 디옵터가 들어가면 될 거고 플러스로, 그리고 근거리 사이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외사이니까 빼기 원거리도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 얼마, 위에가 더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 더하기 6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위에가 플러스 2.5분의 마이너스 8이 되죠.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플러스 6이 살아남아 있죠. 그러면 2.5분의 8을 약분하게 되면 3.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마이너스 3.2, 즉 앞에 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나오게 되고 뒤에 6을 더하니까 플러스 2.8 프리즘 퍼 디옵터, 기록을 할 때 프리즘 퍼 디옵터라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2.8, 즉 2.8이라는 뜻은 1디옵터 조절 자극이 됐을 때 2.8 프리즘만큼 폭주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40cm를 본다, 2.5디옵터 조절 자극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은 한 6디옵터에서 6프리즘에서 7프리즘 정도 눈이 모이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외사위 패턴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자, 이 근거리가 외사위가 나온 거랑 이 ACDAB를 구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근거리에서 폭주 부족인지 폭주 과다인지를 판정하는 거는 나중에 필요성 폭주와 필요성 폭주 일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PD 60mm인 사람이, 여러분이 폭주각을 얘기할 때 PD 60mm인 사람이 40cm를 본다고 하면, 자 2.5 디옵터죠. 얘를 MA라고 바꾸게 되면, 단위를 미터인 걸로 바꾸게 되면 폭주각, 즉 PD 60인 사람이 40cm를 볼 때 눈이 얼마만큼 폭주가 되느냐, 이거를 각도 단위로 나타내봐라, 프리즘 각도 단위로 나타내보라고 하면 6 곱하기 2.5에서 즉 15 프리즘만큼 눈이 폭주하는 거는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15 프리즘만큼 폭주하는 건 정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2.5 디옵터 했을 때 얘는 한 6에서 7프리즘밖에 폭주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10프리즘 정도 눈이 폭주 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외사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를 볼 때 실제로 얘는 폭주를 많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양아시 이상 분류를 하라고 하면 폭주 부족이라고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이 40cm를 2.5디옵터로 이제 하는 걸 잘 못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PD6을 더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값을 원래 분모로 들어갔던 거를 40cm를 역수로 취했으니까 제가 분모로 간 거지만 역수로 안 취하고 가만히 놔둔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분자에서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근거리 사이 빼기 원거리 사이 해주는 건 똑같대. 여기다가 0.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0.4는 여기 40cm니까 0.4m가 돼서 0.4를 그대로 곱해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결과값은 똑같게 나오는데 분모로 써서 원래 공식 형태로 쓰느냐 아니면 조금의 편법을 가미시켜서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의 AC/DAB 방법 또는 헤테로포리아법 방법을 했고요. 다음은 그레디언트 방법, 변화도에 대한 방법을 볼 텐데요. 자, 얘는 원거리 또는 근거리 중에서 편의량이 문제가 되는 쪽 또는 큰 쪽이거나 불편함이 있는 쪽에다가 조절 자극을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디옵터, 조절을 이완시켜 볼 것 같으면 플러스 디옵터에 해당하는 렌즈, 구면 렌즈를 추가한 다음에 추가 후에 변화되는 값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가 있는데 얘를 렌즈를 추가했더니 조절 자극을 줬더니 얼마만큼 변하더라. 그래서 기존 거에서 얼마만큼 변했다. 이 변화 값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은 있죠. 왜? 렌즈나 마이너스 렌즈나 플러스 렌즈를 댔을 때 피검자가 어떻게 보인다 또는 피검자 눈이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바로 볼 수도 있고, 구면 렌즈가 추가되기 때문에 시력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리다, 어지럽다 반응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은 자극 렌즈 디옵터, 내가 플러스 렌즈를 쓰면 밑에 분모에 플러스 1디옵터를 썼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디옵터를 썼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두 개 쓰시고 중에 하나 쓰시고, 자극 전 원래 있는 기존 값에서 변화된 값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또한 내사위는 플러스 부호로 외사위는 마이너스 부호로 쓰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자극 렌즈를 마이너스 1디옵터나 플러스 1디옵터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1디옵터예요. 그러니까 즉 분모의 값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변화량만 가지고 예측을 하기가 매우 좋다라는 거. 그래서 임상에서 흔하게 쓰기도 좋은 거죠. 흔하게 쓰기도 좋다. 그래서 이런 변화량만 측정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함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위를 쓸 때 부호를 써야 된다는 함정과 첫 번째는 부호라는 함정과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 실수하냐 하냐면 만약에 자극 전에 내사위였고요. 자극 후에 만약에 똑같은 내사위라고 하면 이 변화값 쓰면 되죠. 만약에 2프리즘에서 6프리즘이 됐다 그러면 답은 4대1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극 전에 내사위였는데 자극을 했더니 외사위로 바뀌었다? 얘가 2프리즘에서 6프리즘 외사위로 바뀌었다. 이걸 가지고 4프리즘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전체 변화값이니까 8프리즘이라고 써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앞에 헤테로 또는 계산 AC/DAB보다는 쉽지만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 자,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근거리 사이가 4프리즘 EX 오면 외사위고, 자, 플러스 1디옵터를 추가한다 했더니 10프리즘 외사위가 됐다. 똑같은 외사위인데
눈이 더 벌어졌죠. 왜? 플러스 렌즈 쓰면 조절 풀어지니까 계산이 추가돼서 눈이 더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변했죠? 4프리즘에서 10프리즘까지 변했으니까 6이라고 쓰면 되죠. 왜? 같은 외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6프리즘 per 1디옵터 1디옵터 조절 자극에 6프리즘만큼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훨씬 좋은 거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을 해본다 생각하면 보세요. 그 만약에 근거리에서 외사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사이가 약간 있어요. 외사이가 약간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조절 가까이를 오래 보니까 기능성 렌즈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위량을 측정하지 만약에 못했다고 생각하고 기능성 렌즈를 추가해줬어요. 기능성 렌즈라고 하면 플러스 디옵터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추가해줬더니 쓰고 나서 이 사람이 더 불편하다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검사자가 사위를 측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기능성 렌즈가 안 맞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사위량을 알았다면 사위량이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사위량이 더 늘어나면서 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그걸 모른다거나 사위량 검사를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양안시 문제에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무조건 공식으로 써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식에서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국시 치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피검자들한테 양안시 시기능 처방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숨어 있는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7살 여자 어린이고요. PD 50mm. 근거리 볼 때 두통, 안구 통증이 있대요. 당연히 가까이 볼 때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나은 시력을 쟀더니 1.0이에요. 나은 시력은 문제 없어요. 커버 테스트를 했더니 원거리 얼서라는 말은 정이란 뜻이죠. 정이에요. 근데 근거리에서 검사했더니 5프리즘 내사위가 나와요. 즉 원거리 사위가 없는데 가까이 볼 때 눈이 더 많이 모인다라는 뜻이죠. 많이 모인다. 그러면 얘는 많이 모인다 뜻이니까 조절을 해서 눈이 모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처방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플러스 100 렌즈를 씌웠더니 가입을 하고 검사해 봤더니 커버 테스트 다시 했더니 사위량이 줄면서 오히려 외사위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총 변환량이 얼마냐면 7프리즘이죠. 즉 플러스 1디옵터 썼더니 7프리즘만큼 눈이 풀리는 폭주가 변하는 양이 나타나더라. 정확히는 음성 폭주가 변하는 양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니까 얘한테는 플러스 100은 좀 세다라고 하면 플러스 0.75 정도 또는 상평에 상도수는 안 넣고 원거리 도수는 안 넣고 가까이 볼 때 기능성 렌즈를 쓴다고 했을 때 얘는 꽤 도움이 되는 고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유량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렌즈 썼으니까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는 애가 됐고, 자 케이스 두 번째는 8살 남자 어린이인데 PD 55 정도 되고요. 근거리 볼 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 나은 시력을 검사했더니 50분의 20 양안 다 비슷해요. 이러면 시력이 0.4 정도 나와요. 나은 시력이 0.4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원거리 나은 시력이 낮다 그러면 절대성 원시 아니면 근시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커버 테스트를 진행해 봤더니 원거리에서 2프리즘 외사위, 각 근거리에서 10프리즘 외사위예요. 근거리에서 외사위가 심하단 말은
외사이가 심하단 말은 얘가 지금 폭주를 못하고 있구나, 폭주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얘 근시겠구나, 절대성 원시는 아니겠구나. 왜냐면 절대성 원시는 조절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외사이가 저렇게 나오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시력 검안을 자각적 골자 검사를 해서 마이너스 양안에 150 풀 처방을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불러가지고 방문을 하게 해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교정 시력은 1.0이 잘 나와요. 안경도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커버 테스트를 다시 실시했더니 원거리에서 그대로 나왔고 근거리에서 7프리즘 외사이 정도로 한 3프리즘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안경 끼고 있으면서 조금 줄어든 거죠. 좀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근거리 베이스업 버전스가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을 보였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렌즈 쓰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시기능 훈련을 조금 같이 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시에서는 AC 대비를 공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수치를 계산하는 그 문제로만 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잘못 쓰면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제대로 개념부터 정리하셔가지고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저희 복쌤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추천도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제가 커뮤니티에 남겼지만 오픈톡방 뭐 이상한 광고하시거나 이상한 현혹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설정을 했고요. 참여 코드라는 게 있어요. 즉 입장할 때 비밀번호죠. 참여 코드를 설정했는데 커뮤니티 나와 있겠지만 숫자 6자리로 되어 있고 국시 문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제가 기출문제 링크를 여기다 올릴 거고요. 일반 영상은 다 공개로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 영상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있는 영상은 링크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픈톡 들어오시면 지금 한 70여 분 계신데 같이 공부하고 도움도 받고 진짜 상위권 분들도 꽤 있고 뭐 중위권 아니면 재수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만학도 분들도 많아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